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작품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작품, 이것이죠. 이 보물섬이 모티브가 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준 작품들인 거죠. 사실 이 작품들 뿐만 아니라 보물을 찾는 어떤 매력적인 해적이라는 캐릭터는요, 서구권에서는 정말 가장 성공한 캐릭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의 조라든가 베르사유의 장미를 만들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데자키 오사무의 보물섬이라는 작품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꿈의 본 섬으로 하고 시작하는 이 주제가는요, 소시적의 만화 좀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작 계열에 들어가는 만화 주제가라고 할 수 있죠. 보물섬은 후대에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요, 무엇보다 그 작품 자체로도 정말 재미있고 하고 살아있는 작품이에요. 읽은 척 책방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때가 이런 작품을 다시 이렇게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보물섬은 아동 문학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어린 시절에는 간단하게 줄거리 위주의 이렇게 다이제스트판으로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완역본으로 보면 보물이라는 어떤 그 욕망 앞에 도출되는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격 문학스러운 곳이 분명히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죽는 것도 나오고요, 심지어 주인공이 해적을 직접 처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전을 거듭하는 구성이요, 지금의 흥행소설들 못지않습니다. 주인공은요, 여관집 아들인 짐 호킨슨이라는 소년인데요, 13살 정도의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뭐 그런 정도인 거죠. 여관에 묵었다가 죽은 빌리 본즈라는 해적의 손에서 전설적인 해적선장 프린트의 보물섬 지도를 찾아낸 게 바로 짐이거든요. 그것을 의사인 리부지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보물섬 원정대에 같이 동참하게 돼요. 그런데 그 보물을 노린 원래 프린트의 부하들이요, 그 배에 이제 위장해서 같이 타게 되죠. 이들의 지도자는 요리사로 위장한 존 실버라는 외다리 사나이입니다. 사실 실버는요, 해적 프린트의 갑판장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반란 계획을 짐이 우연히 사과개짝에 들어가서 잠들었다가 알아내게 됩니다. 리부지와 짐 일행은요, 이들보다 선수를 쳐서 배가 섬에 닿자마자 배를 빠져나와서 예전에 해적들이, 그 프린트 해적패죠, 그 해적패들이 만들어 놓았던 오두막 요새를 발견하고 그곳을 차지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해적들과, 지금의 해적들과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짐은 섬을 돌아다니다가 뱅건이라는 해적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해적은요, 예전에 섬에 버려져서 혼자서 몇 년을 살던 중이었습니다. 리부지 의사는 이 뱅건과 협상을 해서요, 그 뱅건의 동굴로 근거를 다 옮기고요, 오두막 요새와 보물지도를 해적들에게 넘겨버려요. 그런데 짐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오두막을 빠져나와서 헤매다가 또 모험심에 불타서 해적 2명이 지키고 있던 배를 탈취해서, 그 큰 본선이요, 그것을 탈취해서 잘 숨겨놓고 이미 해적들이 차지한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해적들한테 넘긴 줄 몰랐거든요. 결국 짐은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혀서 목숨을 위협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짐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짐의 편을 들던 실버는 그러다가 해적들에게 의심을 좀 사게 되거든요. 이 사정을 알게 된 리부지는 실버에게 보물을 가능한 한 늦게 찾으러 가라고 충고를 하는데, 눈앞에 보물을 둔 해적들을 말릴 순 없었죠. 보물을 그래서 딱 찾은 해적 일당 앞에 근데 텅 빈 궤장만 놓여져 있었거든요. 사실 뱅건이 이미 보물을 찾아서 자신의 동굴로 다 옮겨 놓았던 상태예요. 이 사실을 뱅건에게 들은 리부지 일행은 그래서 지도하고 오두막을 다 이렇게 해적들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리부지 일행은 이렇게 망연자실한 해적들을 공격해서 짐을 구출하고요, 이 과정에서 실버는 리부지 일행에게 붙어서 이승리에 일조하게 됩니다. 결국 돌아오는 배에서 실버는 탈출해서 사라지고요, 짐은 보물과 함께 무사히 귀향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읽어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데다가 문체나 구성도 긴박하고 흥미롭게 구성돼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짐에게 다정했던 실버가요, 알고 보니까 해적이었다라는 이런 대목이요, 이게 당시에 이제 신문에 먼저 연재되고 소설이 된 건데, 그 연재될 때 그걸 읽었던 어린 독자들은 그 대목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반전 있잖아요, I'm your father. 이 반전보다
앞선 충격적인 반전이었다고 하죠. 이 소설은 무엇보다 캐릭터성이 뛰어난데요. 실버 선장은 이후 해적의 스테레오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요, 판에 박힌 이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네이비 블루색 롱코트 제복 같은 거, 그리고 상강모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외다리 같은 것도 있고요. 앵무새를 이렇게 딱 그 어깨에 올리고 다니는 모습, 아니면 머스킷 권총, 이렇게 앞에 탁 된 권총 있죠? 머스킷 권총, 보물, 또 럼주 막 들이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레오타입인데 이 시초가 실버 선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짐은요, 항상 규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근데 일행들을 구출하는 계기들이 돼요. 이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주인공 소년의 모습이죠. 뭐 이렇게 갇혀있는데 손대지 마, 아무것도 손대지 마 했는데 꼭 여기 손대가지고, 근데 갑자기 여기가 팍 열리면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또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탈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말썽을 피우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짐은 이후 모험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소년 주인공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작가인 스티븐슨의 또 다른 작품으로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인간의 어떤 원초적 본성이 아니라 본능, 그리고 캐릭터성이 특징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세계 명작 백선이라는 전집이 있었는데요. 보물섬은 그 책 중에서도 제 최애 탑3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작품을 완역본으로 다시 보면요, 그때와 굉장히 다른 느낌 때문에 놀랄 때가 있거든요. 걸리버 여행기 같은 작품이 그런데요. 이 보물섬은 그 어릴 때의 인상, 재밌었다라는 그 인상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처음 발간된 게 한국에서는 한성순부가 발행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가 만들어졌던 1883년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소설이 지금 읽어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캐릭터성이 풍부해서 아주 재밌는 느낌을 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명작 정도로 치부해서 원작을 안 읽어보셨다면 상당히 억울할 작품인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보물섬이었고요. 시안책방을 찾아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안책방은요, 이 드넓은 유튜브 바다의 보물섬 같은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그리고 입소문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